대체로 어떤 금쪽이들이 이렇게 좀 많이 찾아옵니까?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이제 문제 행동들은 배변 배뇨 실수, 그리고 뭐 역시나 보호자 공격성, 근데 약간 특징적으로 있는 게 고양이 간의 공격성. 그러니까 고양이들은 원래 단독 생활을 하던 이제 동물들이다 보니까 이제 때리키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고양이들끼리 막 싸우는 경우가 너무 이제 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관계성을 풀어서 해소해줘야 되는, 해결해줘야 되는 이런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간 부부 상담 약간 같은.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호자를 좀 무는 아이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책 문제. 이런 것들로 가장 많이 저를 찾아오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진료는 보지 않고 저는 행동 상담, 아이들의 정신과 보호자랑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만 상담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트레이닝도 하지만 사람의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쓰는 그런 약물도 처방을 하면서 네,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도 정신과 약을? 정신과 약이 있나요? 먹나요? 네, 있습니다.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랑 비슷합니다. 뭐 알프람이랑 뭐 리보트, 네,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그런 항불안제 네. 아니면 뭐 자낙스 계열. 네, 그것도 다 아이들 처방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항우울제로 쓰는 SSRI 계열의 그런 뭐 플로세틴이나 에스시탈로프람이나 다 처방을 합니다. 진짜 궁금한데요. 그 개 거 제가 먹어도 돼요? 그 개 거 제가 먹어도 돼요? 아니요, 개들께 사람 겁니다. 잠시만 내가 잠깐만, 뭔 이해를 말이지? 잘못- 네, 개들한테 처방하는 약이 네, 그 성분을 용량을 달리해서 먹는 거죠. 이제 처방을 하게 되는. 같은 거네. 아주 같은 약입니다. 필요에 의해서는 좀 개 거를 먹어도 되겠네요. 굳이 개한테 오면 더 비싸지니까. 굳이 그냥 사람 거를 의료보험에서 적용이 처방을 받아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걸 네. 굳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저는 근데 진짜로 행동하고 공부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동물들이 정신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맨날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 사회에서 편입돼서 살면서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거든요. 네, 모든 게 사람 위주니까.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없고요. 네네. 맥락도 모르고요. 예측 가능성도 없고 이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로 인한 문제 행동들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되게 소아정신과적인 요소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인간과 굳이 비교해 보자면 한 뭐 3살, 4살 요 정도의 연령대에서 이제 멈추기 때문에 그 사이에 보이게 되는 여러 가지 행동 패턴들, 그리고 그걸 좀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좀 인간의 소아정신과적인 요소들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양육자가 이렇게 있으면 옆에 있으려고 하고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생존 시스템은 이미 DNA 안에 코딩돼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지 않아도 조류와 포유류에 아주 이렇게 네, 진화의 과정을 통해 되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포유류의 그렇죠. 네, 일종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뭐 행동 내지는 문제 대응 전략 이런 것들 안에 본능적으로 유사한 점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해를 해보는 거는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인간은 말로 표현하니까 그래도 좀 규명을 하는 게 조금 낫죠, 동물에 비해서. 네, 맞습니다. 동물은 이제 네, 말로 표현을 못 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이나 반응들을 기본으로 해서 동물을 이해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겠죠. 뭔가 잘못 행동만 하면 맞아야 돼. 때려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이런 문화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방금 말씀 들으면서 와, 너무 동감하고 오늘 나오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